대령님, 담배 끄십시오. 여긴 금연구역입니다. 군 사무실의 단호한 여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나한테 명령한 거야? 규정은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대령님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 웃기고 있네. 아줌마가 뭘 안다고 설치는 거야? 내 남편이나 챙기지 그래? 자욱한 담배 연기 속 군 사무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살벌해졌습니다. 부하 장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피식거리며 웃었습니다. 봐라. 여자가 군복만 입으면 뭐하냐? 결국은 장식품이지. 모욕은 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 흔들림 없는 목소리는 오히려 더 단단했습니다. 군인은 계급이 아니라 규율로 서는 겁니다. 지금 즉시 담배를 끄십시오. 순간 사무실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장교 하나가 중얼거렸습니다. 야, 저 여자 뭐지? 태도가 심상치 않은데. 그러게 말이야. 괜히 건드린 거 아니냐? 그 순간의 침묵. 그리고 곧 터져나올 상상조차 못한 반전.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군대 사무실에서 벌어진 막장 같은 갈등과 그 뒤에 드러난 3스타 여군 장군의 정체. 이야기의 결말을 보신다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지금 계신 곳을 적어주시면 제가 따뜻하게 인사드릴게요. 오후 2시 군 사무실은 늘 그렇듯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복도 끝 대령 집무실에서는 희미한 담배 연기가 문틈으로 새어나오고 있었죠. 최영도 대령 45의 나이에 이미 진급 가능성이 희박해진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군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계급장이 주는 권위, 그것만이 그에게 남은 자존심이었죠. 집무실 안에는 3명의 부하 장교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준석 소령은 서류를 들고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고, 김태호 대위와 박진우 중위는 긴장한 표정으로 대령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죠. 최영도는 느긋하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재떨이가 놓여 있었고 이미 3개비째 담배꽁초가 쌓여 있었습니다. 대령님, 병력 배치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준석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최영도는 손을 휘저으며 대답했죠. 그래, 말해봐. 뭐 특별한 거 있나? 목소리에는 권태감이 묻어났습니다. 이준석이 서류를 펼치려는 순간 집무실 문이 노크도 없이 열렸습니다. 문 앞에 선 사람은 평범한 차림의 여군이었습니다. 정아린 48배 나이에도 단정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녀는 특별한 계급장도 보이지 않는 군복을 입고 있었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최영도는 담배를 입에 문 채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누구십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나? 최영도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아리는 천천히 실내를 둘러보았습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한 사무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환기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죠. 그녀는 최영도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대령님,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 지금 당장 담배를 끄시죠.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순간 집무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부하 장교들은 숨을 죽이며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죠. 최영도는 잠시 멍하니 정아린을 바라보다가 피식 웃음을 흘렸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건가? 최영도는 담배를 한 모금 더 깊이 빨아들였습니다. 연기를 천천히 내뿜으며 그는 정아린에게 다가갔죠. 아줌마가 여기서 뭘 안다고 설치는 건가? 계급장도 제대로 안 보이는데 대체 어느 부대 소속이야?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정아리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조용히 말했죠. 군인 복무규율 제17조 관공서 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징계 대상입니다. 계급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규정이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최영도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규정? 여기가 내 사무실인데 내가 담배 한 대 피우는 게 뭐가 문제야? 최영도는 정아린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아줌마, 집에 가서 남편이나 챙기지. 여기서 왜 이래? 여자가 군대에서 뭘 제대로 알겠어? 그의 말에 김태호 대위가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박진우 중위도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이준석 소령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그는 정아린의 눈빛을 보며 묘한 긴장감을 느꼈죠. 저 여군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세, 말투, 눈빛 하나하나에서 오랜 군 생활의 무게가 느껴졌으니까요. 이준석은 최영도에게 조심하라는 신호를 보내려 했지만 대령은 이미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대령님, 규정은 규정입니다. 정아린은 작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최영도는 그녀의 손을 보며 비웃었죠. 뭐 하는 거야? 고자질이라도 할 건가? 좋아, 해봐. 누가 내 말을 안 듣나 보자고. 그는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끄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줌마, 군대가 뭔지 알고 왔어? 여기는 계급이 전부야. 내가 대령이고 당신은 뭐야, 중사? 아사? 최영도는 정아린의 계급장을 찾으려 했지만 그녀의 군복에는 명확한 표시가 없었습니다. 정아린은 조용히 수첩을 덮으며 대답했죠. 계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규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최영도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웃기는 사람이네. 좋아, 오늘은 봐주지. 근데 다음엔 함부로 내 사무실에 들어오지 마. 알았어? 그는 손을 휘저으며 정아린을 내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아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령님, 이 일은 보고될 겁니다. 정아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최영도는 짜증스럽게 한숨을 내쉬었죠. 그래, 보고해. 마음대로 해. 그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새 담배를 꺼냈습니다. 정아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천천히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김태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령님, 저 아줌마 진짜 웃기네요. 감히 대령님한테 훈계를 해? 박진우도 거들었죠. 맞아요. 대체 어디서 용기가 나오는 거죠? 최영도는 담배에 불을 붙이며 피식 웃었습니다. 여자들이 다 그렇지. 군대 와서 뭘 좀 배웠다고 설치는 거야. 하지만 이준석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아린의 뒷모습에서 뭔가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으니까요.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령님, 저 여군이 누군지 확인해 보는 게 어떨까요? 최영도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어.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냥 잘난 척하는 고참 하사관일 거야. 복도를 걷는 정아린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다시 꺼내 적어둔 내용을 확인했죠. 최영도 대령, 금연구역 내 흡연, 부하 장교들 앞에서의 모욕적 언행. 그녀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군대는 변해야 했습니다. 계급이 아니라 원칙으로 움직여야 했죠. 다음 날 아침 최영도는 평소처럼 여유롭게 출근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은 이미 잊은 듯했죠. 그에게 정아린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이름 모를 여군일 뿐이었습니다. 집무실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복도 저편에서는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아린은 일찍 출근해 부대 시설을 점검하고 있었죠. 그녀는 병사들의 생활관을 둘러보고 식당의 위생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을 꼼꼼히 살피는 그녀의 모습에서 오랜 경험이 묻어났습니다. 부대원들은 이 낯선 여군이 누구인지 궁금해했지만 누구도 직접 묻지는 못했습니다. 오전 10시 최영도는 부하 장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준석, 김태호, 박진우가 집무실에 모였죠. 최영도는 여유롭게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며 말했습니다. 오늘 훈련 일정은 어떻게 되나? 이준석이 서류를 펼치려는 순간 다시 한번 문이 열렸습니다. 어제 그 여군 정아린이었습니다. 최영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또 왔어? 어제 말 안 했나?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짜증이 섞여 있었죠. 정아리는 침착하게 실내를 둘러보았습니다. 창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고 책상 위 재떨이에는 새로운 담배꽁초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령님, 어제 드린 말씀 기억하시죠? 금연구역입니다. 정아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최영도는 코웃음을 치며 일어났습니다. 아줌마, 정말 끈질기네.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야? 이름이라도 대봐. 그는 정아린 앞으로 성큼 다가갔죠. 정아린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아린입니다. 대령님, 규정 위반은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다시 수첩을 꺼냈습니다. 최영도는 그 수첩을 보며 비웃었죠. 정아린? 처음 듣는 이름인데? 대체 어느 부대 소속이야? 행정부? 아니면 군수가? 김태호가 끼어들었습니다. 대령님,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부대 소속인지 확인하면 되죠. 그의 말투에는 정아린을 무시하는 태도가 역력했습니다. 박진우도 거들었죠. 맞아요. 신원 확인부터 해야죠.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되는데. 최영도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정아린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최영도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제 소속은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은 규정 위반 사항에 집중하시죠. 최영도는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사람 진짜 웃기네.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최영도는 정아린 주위를 천천히 돌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줌마, 군대가 뭔지 알아? 여기는 계급이 전부야. 내가 대령이고 당신은 중사쯤 되나? 아니면 상사? 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여자가 군대 와서 규정 타령하면 뭐해? 결국 남자들이 다 해주는 거 아니야? 김태호와 박진우가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최영도는 더욱 신이 났죠. 여자는 군복 입은 장식품이지. 뭘 제대로 알겠어? 집에서 밥이나 하고 애나 키우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의 말에 부하 장교들은 더 크게 웃었습니다. 집무실은 순식간에 조롱의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준석만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아린의 표정을 주시하고 있었죠.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도 당황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준석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상황은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히 대령을 말릴 수 없었죠. 최영도는 계속해서 정아린을 조롱했습니다. 아줌마, 진급은 포기한 거야? 나이 보니까 이제 전역할 때도 됐는데 왜 아직도 군대에 있어? 갈 데가 없나? 그의 말은 점점 더 무례해졌습니다.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야? 설마 아줌마 계급이 더 높은 건 아니겠지? 김태호와 박진우는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정아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수첩에 뭔가를 적고 있었죠. 최영도는 그 모습이 더욱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뭘 적는 거야? 고자질할 거야? 좋아, 해봐. 누가 아줌마 말을 믿겠어? 그는 정아린의 수첩을 빼앗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정아리는 재빠르게 수첩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처음으로 날카로워졌죠. 대령님, 선을 넘지 마십시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영도는 순간 주춤했지만 곧 다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선? 내가 선을 넘어? 웃기고 있네. 김태호가 거들었습니다. 대령님, 저런 사람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보내시죠. 박진우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시간 낭비예요. 최영도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래, 됐어. 아줌마, 이제 그만 나가. 보기 싫으니까. 정아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령님, 후회하실 겁니다. 그녀의 말에 최영도는 다시 한번 크게 웃었죠. 후회? 내가? 진짜 재미있는 사람이네. 정아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집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최영도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런 사람들 때문에 군대가 웃긴 거야. 여자가 군대 와서 잘난 척하면 뭐하나. 최영도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김태호와 박진우는 맞장구를 쳤죠. 맞아요, 대령님. 저런 사람은 그냥 무시하는 게 최고예요. 하지만 이준석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복도로 나온 정아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수첩이 쥐어져 있었죠. 수첩에는 오늘의 일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성차별적 발언, 모욕적 언행, 규정 위반 반복. 정아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최영도 대령, 당신은 곧 알게 될 겁니다. 그녀는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부대원들은 그녀를 힐끔힐끔 쳐다보았지만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죠. 정아린의 뒷모습에는 묵직한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군대에서 수많은 부조리를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바로잡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군단 본부는 분주했습니다. 오늘은 전체 간부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죠. 대령부터 소령까지 주요 보직자들이 모두 참석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최영도는 여유롭게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은 까맣게 잊고 있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많은 장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최영도는 자신의 자리에 앉으며 옆 대령에게 가볍게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도 형식적인 회의겠죠? 그는 전혀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준석이 옆자리에 앉으며 조용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죠. 참모들의 표정이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히 오전 10시 참모장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차렷! 모든 장교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군단장 한도연 장군이 입장했죠. 투스타 계급장을 단 그는 단상으로 올라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평소와 다릅니다. 여러분께 중요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조용해졌습니다. 한도연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죠. 우리 군단의 새로운 지휘관이 부임하셨습니다. 군수본부를 총괄하실 분입니다. 최영도는 별 관심 없다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군수본부라면 자신과는 큰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죠. 한도연은 연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새로 부임하신 군수본부 사령관님을 모시겠습니다. 모두 기립해 주십시오. 참모장이 다시 외쳤습니다. 차렷! 연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한 사람이 당당한 걸음으로 입장했죠. 순간 최영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장한 사람은 바로 그 여군 정아린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아린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슴에는 3스타 계급장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죠. 중장 정아린.
그녀는 최영도가 아줌마라고 장식품이라고 조롱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회의실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최영도는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 휘청거렸지만 간신히 자세를 유지했죠. 김태호와 박진우도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어제까지만 해도 정아린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줌마는 쓰리스타였습니다. 정아린은 단상에 서서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죠. 최영도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도연 군단장이 마이크를 그녀에게 건넸죠. 안녕하십니까? 군수본부 사령관으로 부임한 정아린 중장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영도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온몸이 굳었습니다. 저 목소리는 어제 자신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바로 그 목소리였죠. 저는 지난 25년간 군수 분야에서 복무해 왔습니다. 육군본부 합참, 해외 파견을 거쳤습니다. 정아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대의 군수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규정을 어기는 일은 반드시 바로잡을 것입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최영도의 귀에 박혔습니다. 최영도는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여자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니. 쓰리스타라니. 그는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아린의 이력을 생각하니 식은땀이 흘렀죠. 육사 출신, 석사학위, 해외 연수까지 다녀온 엘리트였습니다. 정아린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공정하고 원칙적인 군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계급과 성별을 떠나 모두가 존중받는 조직 말입니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최영도를 향했습니다. 최영도는 그 시선을 피하고 싶었지만 차마 고개를 돌릴 수 없었습니다. 정아린은 짧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특히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금연구역 흡연, 부하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성차별적 발언 등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아린의 말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최영도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죠. 그녀가 말하는 모든 것이 바로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정아린의 인사가 끝났습니다. 한도연 군단장이 박수를 시작했고 모든 장교들이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최영도도 어쩔 수 없이 손을 움직였지만 박수 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죠. 회의가 끝나고 장교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최영도는 다리에 힘이 풀려 거의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준석이 재빨리 그를 부축했죠. 대령님, 괜찮으십니까? 최영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복도로 나온 최영도는 벽에 기대어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태호와 박진우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들도 정아린을 조롱했던 기억이 생생했죠. 이준석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령님, 빨리 사과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최영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정아린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최영도는 숨이 막혔습니다. 정아린은 그들 앞을 지나가며 잠깐 멈춰섰죠. 대령님, 다시 뵙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최영도는 입술을 떨며 경례를 올렸습니다. 정아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최영도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쓰리스타 계급장이 복도 불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이준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령님, 큰일입니다. 최영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바뀌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운명도 바뀌었다는 것을. 일주일 후 군 간부 연회가 열렸습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열리는 이 행사는 간부들의 친목을 다지는 자리였죠. 넓은 연회장에는 하얀 테이블보가 깔린 원탁들이 놓여 있었고 중앙 무대에는 조명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장성급부터 영광급까지 모두가 정복을 입고 참석했습니다. 최영도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는 정아린을 피해 다녔죠. 부대 안에서 그녀와 마주칠까봐 항상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연회는 필수 참석 행사였으니까요. 그는 술잔을 비우며 불안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이준석이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령님, 오늘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아린 중장님도 참석하실 겁니다. 최영도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죠. 알아. 내가 바보야? 조용히 있다가 갈 거야.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태호와 박진우도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도연 군단장이 단상에 올라 개회사를 했죠. 오늘은 우리 군단 간부들이 함께 모인 뜻깊은 자리입니다. 편안하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고 곧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최영도는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술이 들어가자 조금씩 긴장이 풀렸죠. 1시간쯤 지났을 때 연회장 입구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정아린 중장이 입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정복 차림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죠. 가슴에 3스타 계급장이 조명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장교들이 일제히 일어나 경례를 올렸습니다. 최영도도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죠. 정아리는 가볍게 답례하며 중앙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한도연 군단장과 다른 고위 장성들이 앉아 있었죠. 최영도는 그녀가 자신의 테이블 근처로 오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정아리는 중앙 테이블에 앉았고 최영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술이 더 돌기 시작했습니다. 최영도의 얼굴은 붉어졌고 말투도 점점 거칠어졌죠. 김태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령님, 술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영도는 듣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마셔야 해. 스트레스 풀어야 한다고. 연회가 무르익을 무렵 건배제의 시간이 왔습니다. 각 테이블에서 대표자들이 돌아가며 건배사를 했죠. 최영도도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준석이 황급히 그를 말렸습니다. 대령님, 앉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지만 최영도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최영도는 비틀거리며 중앙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죠. 그는 정아린이 앉은 테이블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술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중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임을 환영합니다. 그의 말투는 어눌했고 몸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아리는 차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령님. 그녀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최영도는 술에 취한 채 계속 말을 이었죠. 중장님, 한 잔 받으시죠. 여자분이시지만 술은 드실 수 있으시죠? 연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주변 장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최영도를 쳐다보았습니다. 이준석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김태호와 박진우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최영도는 정아린에게 술잔을 내밀었습니다. 장군님이라더니 결국 여자 아니십니까? 한 잔 받으시죠. 그의 말에는 조롱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아린은 술잔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최영도를 바라보며 말했죠. 대령님, 지금 취하신 것 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죠. 하지만 최영도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왜요? 같이 한잔해야죠. 여자라고 술 못 마시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그때 무대 위에서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모든 시선이 무대로 향했습니다. 사회자는 큰 소리로 외쳤죠. 오늘 이 연회를 주관하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군수본부 정아린 중장님께 경례. 연회장 전체가 순식간에 긴장했습니다. 모든 장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올렸습니다. 최영도는 술잔을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죠. 정아린이 오늘 연회의 주관자였다니. 그는 그녀에게 술을 억지로 권하려 했던 겁니다. 연회장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정아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최영도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대령님, 저는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술을 권하는 것은 자유지만 강요하는 것은 군인 복무규율 위반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습니다. 최영도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손에 든 술잔이 덜덜 떨렸죠. 주변 장교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한도연 군단장도 차가운 표정으로 최영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최영도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정아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죠. 사회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정아린 중장님께서 오늘 연회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지만 최영도는 손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준석이 급히 달려와 최영도를 부축했습니다. 대령님, 자리로 가시죠. 최영도는 비틀거리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김태호와 박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최영도는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술기운은 싹 가셨고 정신이 번쩍 들었죠.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쓰리스타 중장에게, 그것도 연회 주관자에게 술을 강요하려 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회는 계속되었지만 최영도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앉아 있다가 연회가 끝나자마자 황급히 자리를 떴죠. 복도로 나온 그는 벽에 기대어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준석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대령님, 이제 정말 큰일입니다. 최영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군 생활은 이제 끝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연회 다음 날 최영도는 심한 숙취에 시달리며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통은 숙취가 아니었죠. 어젯밤 자신이 저질렀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쓰리스타 중장에게 술을 강요하려 했다니. 그는 사무실 문을 닫고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점심때쯤 이준석이 조심스럽게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령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최영도는 힘없이 대답했죠. 들어와. 이준석은 서류를 들고 들어왔지만 실은 대령의 상태가 걱정되어 온 것이었습니다. 대령님, 괜찮으십니까? 최영도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제 끝난 거야. 이준석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령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정아린 중장님께 직접 찾아가서 사과드리는 게 어떨까요? 최영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로 될 일이 아니야. 이미 다 끝났어. 그때 최영도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죠. 최영도는 불길한 예감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군납업체 대표 오태식이었습니다. 대령님,
저 오태식입니다. 잠깐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최영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태식은 부대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 대표였죠. 그동안 최영도는 오태식으로부터 여러 차례 금품을 받아왔습니다. 납품 과정에서 특혜를 주는 대가였습니다. 최영도는 주변을 살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곤란해. 나중에 연락하지. 하지만 오태식은 다급했습니다. 대령님, 요즘 감사가 심해졌습니다. 정아린 중장이 군수 분야를 전부 뒤지고 있다던데요. 우리 거래건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최영도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알았어. 조용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는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준석은 최영도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대령님, 무슨 일입니까? 최영도는 짜증스럽게 손을 흔들었죠.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나가봐. 이준석은 더 묻지 않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최영도는 이준석을 따로 불렀습니다. 부대 밖 조용한 술집에서였죠. 최영도는 술잔을 기울이며 이준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소령, 자네 나 믿지? 이준석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대령님. 최영도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에게 부탁이 하나 있네. 최영도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정아린 중장 말이야. 그 사람 약점을 좀 찾아줄 수 있겠나? 이준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약점이라니요? 최영도는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했죠. 뭐라도 좋아. 그 사람이 실수한 거, 문제될 만한 거, 뭐든지 찾아봐. 이준석은 당황했습니다. 대령님, 그건 좀. 최영도는 눈빛을 날카롭게 세웠습니다. 이소령, 자네도 연회에서 내 옆에 있었잖아. 우리 다 같이 망하고 싶나? 지금 정아린이 군수 분야를 전부 조사하고 있어. 우리 거래건도 들통날 수 있다고. 이준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최영도는 술을 마시며 계속 말했습니다. 자네도 알잖아.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뭘 했는지. 납품업체에서 받은 돈, 부상병 치료 지연시킨 것. 정아린이 제대로 파면 우리 다 끝이야. 이준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최영도의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 사람 약점을 찾아야 해. 뭐라도 있으면 협상할 수 있잖아. 최영도의 말에 이준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령님, 그건 옳지 않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사과드리는 게. 최영도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사과로 될 일이 아니라니까. 자네, 내 말 안 듣겠다는 거야? 이준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최영도는 술잔을 비우며 말했죠. 정아린 집무실에 들어가서 뭐라도 찾아봐. 서류든 기록이든 뭐든지 좋아. 이준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최영도를 쳐다보았습니다. 대령님, 그건 불법 침입입니다. 제가 어떻게... 최영도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불법? 지금 우리가 한 게 합법이었나? 이소령, 자네도 공범이야. 잊지 마. 그의 말에 이준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자신도 최영도의 지시를 받아 여러 가지 일을 묵인해 왔으니까요. 며칠 후 이준석은 결국 최영도의 지시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밤늦은 시간 그는 정아린의 집무실 앞에 섰죠. 복도는 조용했고 경비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준석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문은 잠겨 있지 않았죠. 집무실 안은 어두웠습니다. 이준석은 휴대전화 불빛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정돈되어 있었고 벽에는 각종 표창장이 걸려 있었죠.
그는 조심스럽게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문제가 될 만한 것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 이준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랍 안에는 3스타 직인과 함께 비밀 보고서가 있었죠. 보고서의 제목은 군납 비리 조사 현황이었습니다. 이준석은 손을 떨며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최영도의 이름이 여러 차례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최영도 대령, 오태식 대표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 부상병 치료 지원 의혹, 계급을 이용한 부당 지시 의혹. 이준석은 보고서를 읽으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정아리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증거도 확보하고 있었죠. 이준석은 보고서를 다시 서랍에 넣고 황급히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이준석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최영도는 이미 끝났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최영도를 따르면 자신도 함께 무너질 것입니다. 이준석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라고. 그는 조용히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 책상에 앉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조금씩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군단 본부 대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정기 군수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죠. 이번 회의는 정아린 중장이 직접 주관하는 첫 회의였습니다. 대령급 이상 지휘관들과 주요 참모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최영도도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죠. 회의실 앞쪽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최영도는 불안한 마음에 계속 시계를 쳐다보았습니다. 이준석은 그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며칠 전과는 달리 최영도를 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죠. 최영도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걱정으로 머리가 가득했으니까요. 정확히 오전 10시 정아린 중장이 입장했습니다. 차렷. 모든 참석자가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정아린은 단상으로 올라가 참석자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죠. 그녀의 눈빛은 평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앉으십시오. 모두가 자리에 앉았지만 긴장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아린은 마이크를 잡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특별합니다. 그동안 제가 조사해온 군수 분야의 문제점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최영도는 목이 말랐지만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었죠. 정아리는 리모컨을 들고 스크린을 향했습니다. 먼저 이것을 보시죠. 정아린이 버튼을 누르자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화면에는 어두운 주차장이 보였고 두 사람이 차 옆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최영도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화면 속 인물은 바로 자신과 오태식이었습니다. 영상에서 오태식이 서류 봉투를 최영도에게 건네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최영도가 봉투를 받아 확인하는 모습, 고개를 끄덕이며 악수하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 담겨 있었죠.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최영도에게 쏠렸습니다. 최영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죠. 그는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아리는 영상을 멈추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달 촬영된 것입니다. 최영도 대령과 군납업체 오태식 대표의 만남이죠. 정아리는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이번에는 은행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오태식 대표의 계좌에서 최영도 대령의 계좌로 여러 차례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총액은 3천만 원에 달합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한도현 군단장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죠. 최영도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중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설명을.
하지만 정아리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대령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최영도는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정아리는 세 번째 화면을 띄웠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최영도 대령은 금품을 받는 대가로 군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습니다. 불량 물품을 합격 처리했고 납품 일정을 조작했죠. 그 결과 부대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화면에는 불량 군화를 신고 훈련 중 다친 병사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장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최영도를 쳐다보았죠. 정아리는 말을 이었습니다. 또한 최영도 대령은 부상병 치료를 고의로 지연시켰습니다. 예산을 빼돌리기 위해서였죠. 군병원 원무과장의 증언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군병원 원무과장 문성호의 진술서였죠. 최영도 대령의 지시로 부상병들의 치료가 여러 차례 지연되었습니다. 긴급하지 않다는 이유였지만 실제로는 예산 집행을 늦춰 차액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진술서의 내용이 화면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최영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책상에 이마를 댔죠.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확했고 증인까지 있었습니다. 한도연 군단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영도 대령, 일어서십시오. 최영도는 떨리는 다리로 겨우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내용에 대해 할 말 있습니까? 한도연의 질문에 최영도는 입술만 떨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아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령님, 진실을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최영도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이준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죠. 중장님,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최영도는 깜짝 놀라 이준석을 쳐다보았습니다. 이준석은 최영도를 피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최영도 대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정아린 중장님의 집무실을 몰래 뒤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이준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며칠 전 대령님은 제게 정아린 중장님의 약점을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그 지시를 따라 집무실에 침입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본 것은 중장님이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최영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준석을 노려보았습니다. 이소령, 자네가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이준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령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아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준석 소령, 용기 있는 증언 감사합니다. 당신의 행동도 문제지만 진실을 말한 점은 참작하겠습니다. 이준석은 경례를 올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최영도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부하마저 그를 배신한 것이었죠. 한도연 군단장이 일어났습니다. 최영도 대령, 당신은 군인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지금 즉시 헌병대에 인계하겠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2명의 헌병이 들어왔습니다. 최영도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헌병들을 따라갔죠. 회의실을 나가는 최영도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당했던 대령 계급장은 이제 무겁기만 했죠. 정아리는 그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군인이 군인을 조사하고 처벌해야 하는 현실이 슬펐던 것이죠. 회의실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장교들은 서로 눈빛만 교환할 뿐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정아리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것을 교훈으로 삼으십시오. 군대는 정의와 원칙으로 지켜지는 곳입니다. 계급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부대 전체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최영도 대령이 헌병대에 연행되었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죠. 병사들부터 장교들까지 모두가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복도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군단 감찰실에서는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아린 중장은 직접 조사를 지휘했죠. 관련자들이 하나둘씩 불려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소환된 사람은 군병원 원무과장 문성호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정아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성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죠. 조사실 안에는 정아린과 함께 감찰관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문성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아린은 그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편하게 앉으십시오. 진실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문성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중장님,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결연했습니다. 최영도 대령은 지난 2년간 부상병들의 치료를 여러 차례 지연시켰습니다. 예산 문제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돈을 빼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아리는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년 5월 훈련 중 무릎을 다친 김병장이라는 병사가 있었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는 즉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죠. 하지만 최영도 대령은 수술을 3개월이나 미뤘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아린의 질문에 문성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병장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무릎에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지금도 걸음걸이가 불편합니다. 20대 청년이 평생 고통을 안고 살게 된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자책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아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죠. 왜 그때 보고하지 않으셨습니까? 문성호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최영도 대령은 제 인사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만약 반항하면 제가 어떻게 될지 뻔했죠. 그래서 묵인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정아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언 내용은 모두 기록하겠습니다. 문성호는 경례를 올리고 조사실을 나갔습니다. 그의 어깨는 무거워 보였지만 표정은 조금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진실을 말한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나아진 것이죠. 다음으로 소환된 사람은 이준석 소령이었습니다.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조사실에 들어왔습니다. 정아리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준석 소령, 회의에서 용기 있는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최영도 대령의 지시를 따랐죠. 그 부분에 대해 듣겠습니다. 이준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최영도 대령의 명령을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군납업체와의 거래를 묵인했고 심지어 중장님의 집무실에 침입하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처벌을 받겠습니다. 정아리는 잠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이소령, 당신은 왜 마지막에 진실을 말했습니까? 이준석은 고개를 들어 정아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중장님의 집무실에서 보고서를 봤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죠. 제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는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정아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물론 당신의 잘못도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힌 점은 반드시 참작하겠습니다. 이준석은 경례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장님. 어떤 처벌이든 받겠습니다. 그는 조사실을 나가며 한결 가벼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군납업체 대표 오태식도 소환되었죠. 그는 땀을 뚝뚝 흘리며 조사실에 들어왔습니다. 정아리는 차갑게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오태식 대표, 당신은 최영도 대령에게 얼마를 주었습니까? 오태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총 3천만 원입니다. 그 대가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정아린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오태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납품 심사를 통과시켜줬습니다. 불량품도 합격 처리해줬고 경쟁 업체를 배제시켜줬습니다. 정아리는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그 불량품 때문에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고통받았는지 아십니까? 오태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아리는 계속 말을 이었죠. 당신은 군인들의 안전보다 돈을 선택했습니다. 그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할 겁니다. 오태식은 고개를 떨구고 조사실을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완전히 무너진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며칠간의 조사 끝에 모든 증거가 정리되었습니다. 정아리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죠. 최영도의 죄목은 명확했습니다. 뇌물수수, 직권남용, 부상병 치료 지연, 불법 침입교사, 모든 것이 증거와 증언으로 뒷받침되었습니다. 정아리는 보고서를 한도연 군단장에게 제출했습니다. 한도연은 보고서를 읽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 중장, 고생하셨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였습니다. 정아리는 경례를 올렸습니다. 제 임무를 했을 뿐입니다. 한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영도는 군사재판에 회부하겠습니다. 관련자들도 모두 처벌받을 겁니다. 그날 저녁 정아리는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부대의 야경이 보였죠.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죠. 그녀의 눈빛에는 굳은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군대를 바로잡는 일, 그것이 바로 그녀의 사명이었습니다. 복도에서는 경비를 서던 강만수 원사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아린의 집무실 불빛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군대가 바뀌고 있구나.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20년 넘게 군 생활을 하며 수많은 부조리를 목격했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강만수는 조용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비록 정아린이 보지 못했지만 그의 마음은 진심이었죠. 감사합니다, 중장님. 그는 다시 경비 임무로 돌아갔습니다. 부대는 조용했지만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군대가 바로 서고 있다는 것을. 한 달 후 부대 전체 장병들이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정아린 중장의 특별 훈시가 있는 날이었죠. 햇살이 따스한 가을 아침, 수백 명의 장병들이 정렬해 있었습니다. 병사들부터 장교들까지 모두가 단정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엄숙했지만 어딘가 희망적이었습니다. 단상 위로 정아린이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가슴에는 3스타 계급장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장병들은 일제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정아린은 담례하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잠시 장병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젊은 병사들의 눈빛, 중견 간부들의 표정,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아린의 목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 부대에 큰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병들은 숨죽여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정아리는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부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정아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한 간부가 자신의 계급을 이용해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뇌물을 받았고 부하들을 괴롭혔으며 심지어 부상당한 병사들의 치료까지 지연시켰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죠. 운동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장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아린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아린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한 개인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군대 전체가 돌아봐야 할 문제입니다. 계급이 권력이 되고 원칙이 무시되는 문화. 그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이준석은 장교 대열 속에서 정아린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도 그 문화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그는 진실을 말했고 처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아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군대는 계급으로 군림하는 곳이 아닙니다. 정아린은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군대는 정의와 원칙으로 지켜지는 곳입니다. 계급장은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책임의 표시입니다. 높은 계급일수록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부하를 지키고 원칙을 지키고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장병들의 눈빛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약속하겠습니다. 정아린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이 부대에서는 더 이상 부조리가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계급과 성별을 떠나 모두가 존중받을 것입니다.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바로잡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병사 대열 속에서 한 이등병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입대 후 겪었던 부당한 일들이 떠올랐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정아린 중장의 말이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옆에 선 동기 병사도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아린은 가슴에 손을 얹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임무를 완수하려면 먼저 우리 안의 정의를 지켜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원칙을 지키며 떳떳하게 복무해야 합니다. 경비소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강만수 원사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눈시울을 붉히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군대가 바로 섰구나. 25년간 군 생활을 하며 그가 꿈꿔왔던 군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의가 살아있고 원칙이 지켜지는 군대 말이죠. 정아린은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정의롭고 떳떳한 군대를, 서로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진짜 군인이 됩시다. 그녀의 목소리는 운동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경례, 참모장의 구령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장병들이 일제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 경례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존경의 표시였죠. 정아린은 담례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따뜻함과 결연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훈시가 끝나고 장병들이 해산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서둘러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희망의 참 표정을 지었죠. 드디어 군대가 바뀌는구나. 정아린 중장님 정말 대단하셔. 그들의 목소리에는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교 대열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김태호 대위와 박진우 중위는
서로를 바라보며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최영도를 따라 정아린을 조롱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군인이 누구인지, 진짜 리더가 어떤 사람인지 그들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이준석은 단상 위에 정아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참모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이준석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자신도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한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었으니까요. 그는 조용히 경례를 올리고 돌아섰습니다. 며칠 후 군사법원에서 최영도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징역 3년 군 복무 부적격 판정. 그의 군 생활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오태식도 사기 및 뇌물공여 혐의로 처벌받았죠. 이준석은 감봉과 보직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준비를 했죠. 문성호 원무과장은 용기 있는 증언을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표창장을 받았죠. 앞으로는 절대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다짐은 진심이었습니다. 군병원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상병 치료가 최우선이 되었고 예산은 투명하게 집행되었습니다. 정아린은 매일 부대를 순찰했습니다. 병사 생활관을 돌아보고 식당의 식사를 확인했으며 훈련장에서 병사들을 격려했죠. 그녀는 계급장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앞장서서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장병들은 그런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아린은 집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별이 빛나고 있었죠. 그녀는 가슴에 3스타 계급장을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이 계급장은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약자를 지키고 정의를 세우며 올바른 군대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었습니다. 정아린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의 눈빛에는 약자를 지키는 군인의 사명감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갈 길은 멀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변화를 끝까지 이끌어갈 것이었습니다. 운동장에서는 강만수 원사가 마지막 경비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는 별이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장님. 우리 군대를 지켜주셔서.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군대는 바뀌고 있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하고 원칙이 지켜지는 곳으로. 부대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정아린의 집무실 불빛처럼 그 희망은 계속 타오를 것이었습니다. 군대는 이제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의와 원칙이 살아있는, 모두가 존중받는 그런 군대로 말이죠. 달빛 인생사연 은감동 오디오북으로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지금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